안녕하세요, 진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험 관련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진코치에게 문의나 아니면 궁금사항 있으시면 옆에 보이시면은 핸드폰 번호랑 그다음에 카카오톡 있죠? 이쪽으로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상담 중인 경우가 거의 99%라서 전화 받기가 좀 어려워요. 자, 좀 세팅을 좀 진행을 하고 오늘은 가성비 좋은 보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눌 건데요. 가성비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조금 괜찮은 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험료를 얼마만큼 지불 가능한가는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400만 원을 버는 사람, 혹은 200만 원을 버는 사람, 혹은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그 돈의 절대성에 부여하지 않고 나는 정말 보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난 보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주변 사람이 아픈 사람이 만약에 없다.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벌어도 보험료 1원 한 푼이 아까운 거죠. 근데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버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픈 사람이 주변에 좀 많았다. 그러면은 보험료 막 50만 원, 100만 원 이게 나는 충분히 지불 가능한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정한 보험료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써놓는데 적정 보험료는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내가 보험료를 50만 원 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적정 보험료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절대적인 보험료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 보험료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돈을 적게 벌어도 이 정도만큼은 내가 충분히 지불 가능한 보험료이지 않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실손 보험료는 고정. 그러니까 고정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실손 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20대, 30대는요. 20에서 30대 정도는 대략 1만 원대예요. 30에서 50대 사이에서는 보통 2에서 3만 원대. 50에서 70대 사이는 조금 천차만별하게 좀 차이가 있지만 3에서 6만 원대 사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대인 사람이 25살이에요. 뭐 예를 들어 27살. 진코치님, 저는 실손 보험료가 약 한 2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저 좋은 보험 갖고 있는 것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설계사 입장, 저처럼 보험 설계사, 막 재무 설계사, 막 이런 자산 관리사 이런 말 쓰는 사람 말고요. 진짜로 보험 설계사라는 말을 타이틀을 걸고 막 3년 이상, 5년 이상 하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딱 받아들이죠. 왜? 실손 보험료라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떠한 기준치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실손을 가입을 한다면 수술 입원 관련돼서는 질병상해 5천만 원 한도로, 그다음에 우리 외래통원에서 25만 원 혹은 20만 원, 생보사는 20, 그다음에 손보사는 25, 그다음에 약제비는 손보사는 5, 그다음에 생보사는 10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해져 있는 보장에 대해서 가격도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다만 차이점은 약간 있다. 보험사별로 손해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보험사가 있어요. 그럼 A 보험사에서 청구를 좀 많이 하신 분이 있다. 음? 좀 작게 쓸게요. A 보험사가 있어요. 근데 A 보험사에서 내가 청구를 많이 한 거야. 사람들이. 근데 B 보험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청구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이죠. 가입한 실손 보험료 대비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청구를 많이 한 것에 대비해서는 이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비보험사 대비해서 조금 더 높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가격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그런 차이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렇게 말해요. 거의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실손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좋은 보험 갖고 있는 게 맞나요? 이거 자체가 틀린 말이고요. 이 20만 원이라는 돈에서는 27살 기준으로요. 실손이 차지하는 부분. 제가 위에다가 20에서 30대 얼마라고 그랬어요? 1만 원대. 그럼 나머지는 모르냐? 20만 원 중에 나머지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20만 원 중에 나머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사람은 20만 원이라는 돈을 내면서 내가 다른 사람 대비해서 많은 돈을 내니까
보장을 많이 받는 줄 알잖아요. 하지만 실손은 뭐예요? 한 개를 갖고 있던, 두 개를 갖고 있던, 세 개를 갖고 있던 내가 지불받는 금액은 똑같죠. 왜? 실손은 말 그대로 내가 받는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병원비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쵸? 거래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지불을 해요. 그러면은 병원비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이미 내가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가입되어 있죠. 웬만하면 다. 그 국민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제하고 내 본인 부담금 나오는 것을 급여 항목의 나의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 영수증상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합산한 게 바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 본인 부담금 중에서 내가 실제 손해액을 쓴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급여 항목에서 10%, 비급여에서 20% 이거를 제하고 지급해 준다. 통원 같은 경우에서는 뭐 1차, 2차, 3차 병원에 따라서 10,000원, 15,000원, 20,000원으로 나뉘는 거. 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이 이득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내가 자동차 실제 손해 보는 것보다 더 나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 자동차의 값어치를 그대로 받는 거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도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손해를 받은 금액만큼 지불받는다. 그러면 20만 원 중에 나머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적립보험료만 구성될 수 있고, 아니면은 사망보험금, 아니면은 진단비, 어떤 진단비?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가 달릴 수 있고요. 또 수술비, 아니면 또 입원 일당, 아니면 뭐 운전자 담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달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사망보험금. 얘가 제일 많이 달린다. 2등은 누구냐면은 이 친구, 3등은 누구냐면 이 친구예요. 이렇게 제일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시를 하나 갖고 올 건데요. 저한테 보험 의뢰를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 잘 보이실 거예요. 요거 내용을 이렇게 슉 해서 좀 보여줄 건데, 이 사람이 보험을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생보사건로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제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보고 시청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보험증권상에서 이렇게 제가 보기 좀 쉽게 이렇게 써요. 옛날엔 이쁘게도 만들었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이제 한 달에 상담하시는 분이 한 3, 40분 혹은 50분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게 이쁘게 만들면은 진행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증권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이제 딱 보기 좋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장 내용이 있다면 보장 내용을 이렇게 딱딱딱 해서 작성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보시면 이 보험인데요. 하나생명의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인데 나 이거 실손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손인데요라고. 그러면서 금액을 얼마 내고 있어요? 지금 14만 1,892원을 내고 있죠. 전체 금액이 할인 후니까 14만 1,892원을 내고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정보는 가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주계약 부분이 비일시납이라고 써 있죠. 가입 금액 얼마예요? 1,000원 단위니까는 1억 원이에요. 1억 원인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12만 8,700원, 8,000 맞죠? 12만 8,700원입니다. 납입기간 얼마? 20년. 보험기간 종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보험의 주 계약인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한 월납보험료가 12만 8,700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실손으로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손이 아닌 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 모든 보험에는 주계약과 특약이라는 게 다 알려져 있죠. 주계약과 특약.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계약과 특약. 모든 보험에는 이 밥그릇의 역할을 하는 주계약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아니면 반찬을 담으면 반찬그릇이 되는 것처럼 이것을 어떤 거를 담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 이것에 대한 기능이 달라지죠. 근데 얘는 지금 이 그릇 자체가 종신인 거예요. 사망보험금. 그 안에
특약으로서 담겨져 있는 반찬이 뭐냐면 실손인 거예요. 거기 담겨져 있는 게. 밑에 실손 의료비라고 딱 써 있죠. 5천에 30, 5천에 30. 이게 실손 부분이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 보이시죠? 자, 실손 부분 4274, 2583, 3478, 771. 자, 11,106원. 이보다 실손 부분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돼요? 14만 1,892원이라는 돈에서 이 사람이 실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금액은 얼마밖에 안 돼요? 11,106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실손 보험 14만 원짜리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내용은 뭐예요? 사망보험금 12만 8,700원을 내면서 실손 특약을 11,106원짜리를 내는 보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CI 보험료 납입 면제, 예를 들어 중대한 질병 수술 받았을 때 납입 면제 기능도 들어가 있는 걸로 탑재를 했다라는 것이죠. 얘는 CI 보험은 아니에요. 그냥 사망보험금인데 CI 진단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쁜 보험이냐? 아니에요. 나쁜 보험은 아니에요. 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처럼 세나보 세나보요.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진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요. 나쁜 보험이란 없어요. 하지만 잘못 가입하거나 잘못 설명된 보험이 있을 뿐. 나쁜 보험은 없고요. 잘못 가입하거나 잘못 설명된 보험만 있을 뿐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맨 처음에 가입했을 때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매월 12만 8,700원 부분은 사망보험금 1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11,106원이라는 부분은 의료실손인 부분입니다. 라는 설명을 정확히 들었다면 이 보험은 나쁜 보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했다면.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볼게요. 23살이에요. 가입했을 당시가. 23살의 남자가 14만 1,892원을 내면서 본인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을 할 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분명 설명이 좀 잘못 들어갔다고 봅니다. 잘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실손만 가입할 수가 없었냐? 가입할 수가 있었죠. 단독 실손으로만 가입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했지만 통합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적립보험료 최소화시키고 사망보험금이나 연계특약 최소화시켜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을 해준 거는 어떠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실손 보험료는 지금의 실손인 거랑 지금의 실손과는 차이가 좀 있죠. 뭐가 있어요? 지금 실손은 MRI라든지 아니면 비급여 도수 치료,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치료, 그다음에 비급여 주사료 이런 부분이 따로 빠져 있잖아요. 300만 원, 350만 원에 뭐 1년에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한도라든지 아니면 뭐 25만 원 한도로 받아보는 게 아니라 이 한도 금액이 줄었죠. 왜? 무분별하게 도수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분별하게 체외 충격파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분별하게 MRI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특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도수 치료를요. 1년에 100번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혹은 300번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봐요. 특히 직장인 분들 중에서. 도수치료나 체외증, MRI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필요하다면 받으면 돼요. 필요하다면. 근데 그거를 무분별하게 막 MRI를 많이 마구마구 찍어내는 거. CT보다 MRI가 좋다는 말로 많이 마구마구 받아보는 거.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 병원을 가서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실손이 오히려 더 할인율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인상하는 률 자체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실손으로 가입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무방하다고 봐요. 왜? 수술 입원 관련돼서는 급여 10%, 비급여 20% 받는 거는 동일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돈을 14만 1,892원을 내지 말고 제가 이분을 실손을 제가 한번 따와봤거든요.
실손보험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요거 있죠. 실손보험료가 얼마예요? 9,791원. 9,791원 동일 인물이에요. 이 사람 23살 때가 아니라 지금 27살이 됐어요. 4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보험료가 줄어들었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인율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791원이면은 아까 있었던 실손과 99%, 아까 말했던 비급여, 주사, MRI, 도수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이 적용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9,791원짜리의 실손보험료를 가입을 하고요.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성비가 좋은 보험,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가 좀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저 사진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저번 달에 7월이죠. 제 지금 8월인데 7월에 완성된 건수인데요. 항상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항상 올려놔요. 제 SNS로 오시면 항상 이렇게 남겨놓는데 항상 뭐 비슷비슷합니다. 보험료로 따지게 되면 한 150에서 200 사이를 항상 그 정도 하게 되는데 건수로는 항상 20건 정도 이상을 하는데 이 건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보험료가 아까 말했던 9,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가 가성비 좋다고 한 이 보험료가 얼마냐면 68,000원이에요. 68,000원. 그러니까 막 20만 원짜리 뭐 몇십 개 이게 아니라요. 68,000원 혹은 5만 원 혹은 7만 원 혹은 8만 원대의 보험을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박리담회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에게 저 어떻게 보면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가입할 수 있게끔, 가성비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재무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노후 자산과 보장 자산을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뭐 종신 20짜리 혹은 30짜리도 가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상. 근데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실손과 그다음에 보장받는 이 통합 건강보험 자체를 가성비 좋게 세팅해 드리는 거. 이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가성비가 좋길래 그럴 수 있느냐? 자, 여기 건강명의 4대 질병 진단 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인데요. 해지연금급 미지급형입니다. 자, 제가 보통 많이 해드리는 세팅 값은 30년 납 90세 만기를 많이 해드려요. 납입 기간이 너무 길고 보장 기간이 왜 100세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 여러분, 90세가 넘으신 분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90세가 넘었을 때 진단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의미 부여를 많이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10년이라는 기간을 줄여서 30년 납 90세 만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보험료를 적어도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단 말이죠. 월납 보험료를 그만큼 줄여서 차라리 90세까지만 건강관리 잘해서 90세까지만 보장을 잘 받고 제일 많이 질병이 일어나는 게 보통 한 70세에서 90세 사이에요.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90세 이후에만 일어났다. 그건 진짜 나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건 나의 운명이다. 굳이 막 3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걸로 막 못 박아서 꼭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를 관련된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제거 요 영상 보시는 설계사님들 계시잖아요. 설계사님들 좀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시는데 막 그대로 따라하거나 막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게 제가 하는 게 뭐 저작권이 있거나 뭐 어떤 특허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대신에 너무 막 뭐랄까 노골적으로 막 이건 막 내가 만든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지는 맙시다.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그렇죠? 그렇게 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세팅값 자체가 자유형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세팅값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냥 쭉쭉 쓸 수 있겠죠. 암 진단비, 그 다음에 소외감 진단비,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그 다음에 심근경색 진단비, 급성이라는 말 썼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뭐냐면요. 옆에다가 밑에다 써드릴까? 심혈관 진단비, 심장 관련 진단비고요. 그 다음에 상해 후유 장애 진단비, 질병 후유 장애 진단비. 원래 이제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통합 건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 다음에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세팅을 해드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팅 값은 3000 아니면 5000 세팅 값이에요. 저는 딱 말씀드려요. 3000 세팅값, 5000 세팅값. 3000 세팅값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 5000 세팅값은 보통 이 태아 이후 한 15세, 20세 미만. 그러니까 뭐 1세 뭐 태아부터 15세, 20세 미만인 친구들은 5000 세팅값을 해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5000 세팅값을 해도 아주 훌륭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5000 세팅값을 하는 거 혹은 근데 보통 3000 세팅값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3000 세팅값인데 한번 봐볼게요. 암진단비 3000, 그다음에 소외감 진단비가 절반 들어갈 수 있어요. 절반 구자로. 그러니까 무슨 절반 구자냐? 암 진단 대비 절반으로. 그러면 소외감에 뭐가 있느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요거 이렇게 써 있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 요것이 소외감이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암 진단비, 일반 암 진단비로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아시죠? 생명보험회사에 있는 뭐 대장전막 내암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떼놓는 그런 것과는 차이가 아주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만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단비는 손보사가 무조건 괜찮아요. 생보사보다 무조건 괜찮다. 그 대신 뭐 종신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생명보험회사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반 상해 후유장애, 그러니까 상해 후유장애 진단비 3% 붙어 있는 거, 요거부터 쓸게요. 상해 후유장애가 1억, 3%부터. 저는 한 1억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아드린다고 보시면 되시고, 질병 후유장애가 27세의 남자 기준으로 이번 달에 3천만 원 정도가 가장 최대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3% 정도. 자, 이 질병 후유장애가 뭐가 좋냐면요. 제가 이제 그 TV 제가 지금 방송 출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경증 치매, 중증 치매 말고요. 경증 치매. CDR 척도 3보다 더 조금 약한 것들 있죠. 약한 것들에 대해서 경증 치매 관련돼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 3%부터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그러한 중증 치매 진단비가 아닌 경증 치매 진단비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 20에서 40% 정도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를 갖고 있게 되면은 뭐 그것도 가능하고 뭐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스크 수술이라든지 뭐 10% 15% 이거를 받기 쉽다라는 말을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크게 아팠을 때 단순한 여기 적혀있는 진단비 대비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게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고요. 또 쭉 내려왔어요. 뇌졸중 진단비가 2천 들어가야죠. 네, 뇌졸중 진단비 2천에다가 그 다음에 3천.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1000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급성심근수도 2000 들어가고요.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0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000 플랜이라고 그랬잖아요. 암 진단 3000에 뇌졸중은 2000이 아니라 이 원래 3대 질병 진단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 세 가지를 말해요. 암, 뇌출혈, 심근경색은 심각한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분명 말씀드린 안 좋은 거예요. 뇌출혈로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거고요. 그 세 가지 플랜 자체가 3,000인데 여기 뇌혈관 질환 진단비 있죠.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뇌졸중 진단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암 3,000에 뇌졸중에 만약에 걸렸다고 하게 되었을 때에 2,000과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을 함께 지급돼서 3,000 지급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근경색도 동일하게 2,000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 1,000에서 같이 지급되는 겁니다. 약관상에 동일하게 코드 지급되어 있는 거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3,000 플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1억에다가 질병 후유장애 3,000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가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30에서 300. 그러니까 질병 수술비 일반 모든 질병 수술비 30이고요. 그다음에 34대 질병 수술비 가장 폭넓은 수술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12대 특정 질병 수술비. 12대 특정 질병이 뭐가 있느냐면 여기 있어요. 34대 특정에다가 여기 써 있죠.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궤양, 십이지환, 궤양, 갑상선 질환, 동맥경화증,
기타 등등등 쭉쭉쭉쭉 있죠. 여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 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심장 질환 수술비 관련돼서도 동일하게 300만 원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백내장, 녹내장 같은 경우는 10%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가장 폭넓게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 사항인데요. 질병 수술비 30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라고 제가 써드립니다.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얼마를 지급을 하느냐? 위에 써 있나 아래 써 있나? 여기 써 있죠. 150만 원 지급되는 플랜인 거죠. 1번 일당은 전 안 넣어드려요. 요즘에는 효용 가치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비해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해 2번 일당 보통 운전자 보험 뭐 1.5에서 2만 원 정도 세팅해드리거든요. 또 자부상 14급 14급 50만 원 플랜. 이게 뭐냐면 통원 치료만 해도 50만 원 나오는 플랜이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상해 입원 일당을 넣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되지. 굳이 질병 입원에 그 큰 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도 없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는 뭐 부수적인 거 골절 진단 같은 건 뭐 당연히 좋게 들어가겠죠. 50만 원 골절 진단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여기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또 있어요. 600만 원 정도. 여기 혈관이라 굳이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좋은 건데. 왜냐면 600만 원 수술비인데 4,270원이잖아요. 이거 되게 큰 보험료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했을 때 68,288원이라는 돈으로 세팅이 가능하다. 월납보험료가.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9,000원과 68,000원 합치게 되면 8만 원이 안 되죠. 8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빵원이에요. 와, 이런 쓰레기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월납보험료를 최저로 맞춰서, 그러니까 적정 월납보험료로 맞춰서 내가 이거만큼은 내가 해지하지 않고 얘는 내가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그 정도의 보험료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면 납입 기간이 끝난 30년 차에 2,400만 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환급금이 얼마가 발생하냐면 137% 3,400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막 그냥 지급받을 수가 있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해지를 한다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나이가 언제예요? 67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장 많이 57세구나. 57세죠. 가장 많이 보장을 받는 나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때 30년간 완납을 했는데 이 완납한 거를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이걸 가지고 해지를 하겠습니까? 다만 얘가 만약에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내가 보험에 대해서는 괜찮다. 나 차라리 이걸 돈을 3천만 원 받고 싶다. 그러면은 꺼내서 얘를 꺼내는 게 아니라 해지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얘를 끝까지 내가 보장받아서 9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해지환급금이 0원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보험의 구조 기능을 보시면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처음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가 됐을 때도 환급금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적립보험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보장보험료로서만 구성되어 있는 보험인가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가성비가 좋은 보험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또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험은 여기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가성비 좋은 보험은 여러분들 여성분들 훨씬 더 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설계를 받아보시고 본인의 보험증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원짜리 실비는 없다. 만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고 옆에 보시면은 진코치에 핸드폰이나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은 바로 상담 못 드릴 수 있어요. 왜? 항상 대기가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계시니까 미리 주시면 제가 답장은 드리고, 그다음에 증권 보내주시면은 대기를 했다가 보통 한 3에서 5일 정도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것만 감안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오도록 할게요.